요즘은 네. 과거보다는 네. 매물도 그래도 조금 착한 가격도 나오고 그렇죠. 예전에는 뭐 콧대도 높아가지고 특히나 맞아요. 좋은 입지 뭐 이런 것들은 뭐 깎아주지도 않고 그랬는데 아. 요즘 어떻게 보면 가격 협상을 참 잘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보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사실 시점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냥 뭐 가격 협상을 잘하는 노하우를 갖고 계실 것 같아서 좀 팁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좀 사정이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물건들은 꼭 이 서류를 떼보는데, 그게 뭐냐면 등기부등본. 아, 그게 뭐냐면 이제는 몇몇 군데 가면 이제 그 사정 중에서 가장 이제 매수자한테 메리트가 있는 게 뭐냐면 비과세 받아야 돼서 언제까지 팔아야 된다. 이게 지금 날짜가 잡힌 거죠. 제가 세종 갔을 때도 이제 그런 물건, 지금처럼 막 내리고 이래서 막 급하고 이런 장도 아니에요. 세종이 한참 물이 오르게 오르는 그런 상황인데도 뭐 이런 물건, 예를 들어서 요거 뭐 4월 말까지 팔아야 돼. 안 그럼 비과세 날라가서 한 5천 정도 더 깎아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거 댓글에도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등기부등본 아무리 떼봐도 이 사람이 언제까지 팔아야 되는지 안 나오던데요? 근데 거기에는 안 나와요. 거기에는 안 나오고, 요것도 역시 소장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소장님도 뭐 이런 비밀을 폭로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매도자가 소장님 이거 진짜 저 4월까지 안 팔면 저 비과세 날라가는 거 알죠? 제발 이거 제가 사실 가격도 더 내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사실 이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님도 거래가 될 만한 물건이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그럼 그냥 소장님이 말하는 5천만 원만 깎고 거래를 할 건지 아닐지 저는 그렇게는 안 하죠. 그때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이분이 이 가격, 이 물건을 언제 샀는지 2006년도 이후에 거래한 거면 가격이 다 나와요. 어머, 이분이 처음 분양받아서 3억에 분양받았는데 지금 10억인데 이게 비과세네? 이런 것도 아실 수 있고, 아이고 뭐 비과세라고 해 1억 올랐네? 이런 거를 아실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을 떼면. 그럼 내가 요거를 계산을 좀 해보면 비과세를 받을 때와 일반과세를 받을 때 이분이 세금을 얼마 정도를 내실 수 있는지 계산이 쉽게 나옵니다. 그럼 그 가격 안에서 내가 어느 정도 더 딜을 해볼 수 있겠다. 근데 사실 저 이런 얘기 할 때는 조금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제 영상에서도. 진화에서 저렇게 돈 버는 거 야비하게? 막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은 거죠. 근데 사실 등기부등본을 떼보는 거, 제가 거래할 때 좀 떼볼 때 이런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이 물건은 가격 깎는 얘기를 아예 하지도 말아야겠다. 등기부등본을 안 떼봤으면 예의 없이 굴었겠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뭐냐면 지방에서 제가 이제 눈여겨보는 재개발 구역인데 대는 뭐 1억 언저리라서 깎아도 뭐 많이 깎아도 500 깎을 그런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여지가 있나 하고 등기부등본을 딱 떼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얘가 10년 전 가격에 올랐다가 내렸다가 지난 상승장에 이제 겨우 제자리 찾은 거예요. 이런 물건 가지고 가격 흥정하면 그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물건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얘는 그냥 내놓은 가격 그냥 사던지 말던지지 여기서 1, 200 깎겠다, 500 깎겠다 그런 말은 꺼내지도 말아야 돼. 이런 것을 등기부등본 보고도 제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매도를 해야 된다면 최근에 제가 매도 한 2건 한 것도 사실 얘는 꼭 팔아야겠다는 마음에 진짜 이쁜 녀석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매도해야 되기 때문에 한 1억 정도 내놨는데 그쪽에서 전화가 온 거지. 2억을 더 깎아달라. 뭘 보고 2억 더 깎아달라고 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막 기분 나쁘게 이 가격이 얘가 어떤 물건인데 저 그런 거 안 해요. 그렇게 말씀했을 때 거래를 할 마음이 있으면 네 하는 거고 아니면 저는 그 가격에는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시장이잖아요. 부동산은. 부동산 시장에 야비하다? 뭐 착하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시장은 말 그대로 물건의 가격이 매겨지고 이 가격의 거래가 성사가 될 만한 가격이면 거래가 되는 거고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조금 더 똑똑하게 움직일 수 있고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좋은 가격에 매물을 매수하는 거고 매도하시는 분도 그 가격이면 충분하니까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등기부등본을 활용하는 방법이 꼭 가격을 깎는 것만이 아니라 이 물건의 적정 가격을 매길 때 제가 그 서류를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그런 거네요. 일단 네. 정보는 소장님, 그 사람으로부터 네. 받는다. 그렇죠. 두 번째는 또 사람을 조사하는데 팔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조사한다. 그렇죠. 결국은 맞습니다. 시작도 사람으로부터 맞습니다. 힌트를 얻고 네네. 그다음에 정확하게 내가 한번 계산해 보는 것도 그 사람의 사정을 한번 생각해 보고 네네. 계산해 본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뭐 인테리어를 맡기더라도 네. 인테리어 업체가 보통 뭐 전체 공사비에서 뭐 20%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15%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네네. 또 공정별로 자기가 가져가는 비용도 다 있을 텐데 네네. 얼마 정도 가져가는지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면서 의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없이 밑도 끝도 없이 뭐 3천만 원 주세요, 5천만 원 주세요, 예 하는 사람 네네네. 없잖아요. 맞습니다. 같은 네네. 맥락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뭐 국밥 한 그릇 먹을 때도 뭐 우리가 뻔히 알잖아요. 네네. 뭐 만 원이면 비싸다 저렴하다, 네네. 2만 원이면 이 사람 엄청 많이 남겨 먹는 아, 네네.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강력하네요. 네네, 강력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런 물건들만 잘 찾아내는 노력만 해도 그렇죠. 그거 한 건으로 뭐 1, 2억이 왔다 갔다 할 수도 그럼요, 있겠어요. 그럼요, 맞아요. 그것만 해도. 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 하더라고요. 네. 뭐 물건을 몇 개 갖고 있는데 네. 이 중에서 어떤 거를 팔아야 되고 어떤 네네네. 거는 또 가져가야 될까? 네네. 혹시 이런 물건을 내가 매도해야 되겠다. 그런 음. 기준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이제 부동산을 좀 그래도 이제 여러 개 있으니까 어떤 거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그렇죠. 분들 중에서 이제 기본적인 거라면 사실은 이제 오래 가져가는데 부담이 없고 그런데 가치가 있는 녀석들은 당연히 오래 가져가는 게 맞겠죠? 처음부터 조금 단기 매도를 생각하고 매수한 것들은 이제 단기로 이제 정리를 하는 게 맞는데 이거는 사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론 같은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시장에는 먹혔어요. 상승 시장에도 먹혔고요. 지금은 안 먹혀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최근에도 좀 상담받은 것 중에서 이렇게 분양권 뭐뭐뭐가 있는데 뭘 파냐, 얘는 예뻐서 못 팔겠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개인이 물건을 팔아야 되는 그 강렬함이 어느 정도에 따라 다른데 진짜 급하시면 내가 아끼고 가져가야 될 거를 할 게 아니라 지금 시장 다 내놓으셔야 되고 그렇게 이제 기본 세팅을 그렇게 하시고 어떤 물건을 이제 팔기로 했을 때 저는 이번에도 그래요. 제가 1억이나 싸게 이게 역세권 서울의 4번 거리 신축이거든요. 사실 이게 얼마나 제가 오래 가져가고 싶었냐면 우리 아들, 딸한테 한 개씩 줘야지 그런 녀석이었어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녀석을 내놓을 때 RR인데 1억 정도 싸게 내놨는데 2억 깎아 주세요. 전화를 받았단 말이죠. 처음에 요게 이제 물건이 좋으니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 그 가격은 안 합니다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제가 각 잡고 딱 앉아서 스스로한테 물었어요. 이 물건 진짜 팔 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도 지금 하셔야 돼요. 어떤 물건을 내놓을 때 어느 정도 가격까지 깎아서 진짜 팔 건지 아니면 그 마지노선 이하로는 아닌지 그리고 안 팔아도 되는지를 지금 결정하셔야 돼요. 그 가격 이하면 안 파는 게 낫다라는 결정이 나면 그 마지노선을 정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정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요 가격 정도면 거래는 쉽게는 되겠다. 이런 시장에라도. 그래서 저한테 스스로 물은 거죠. 진아씨 너 그럼 이 가격에라도 팔 거니? 아니면 그냥 가져가는 게 맞니? 했을 때 얘네는 지금은 이 가격에라도 파는 게 정답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분한테 뽀로로 전화를 했냐? 아니죠. 저는 어떻게 했냐면 아까 50군데에다 다시 뿌렸어요. 그 가격에. 다시 뿌렸더니 전화 또 불렀어요. 이거 그때. 근데 제일 먼저 전화 온 분은 그 2억 깎아주면 사겠다는 그분이었었어요. 근데 다른 데서 이런 시장에 5천 올려서 바로 입금 전화 오더라고요. 그래서 조율해서 결국은 처음에 하시던 분이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시장은 사실 평이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이론이에요. 진짜 이 시장에서 내가 물건이 조금 많다. 다 가져가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런 거 사실 저는 제재는 이번에 한 번도 내놓지도 않아 안 팔려서 안 파는 게 내놓지도 않았고 팔지도 않고 팔 생각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 돈 2, 3천 들어가 있는 입주권 지금 10억 가까이 하고 지금 조금 있으면 입주인데 입주 시에도 걱정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변 전세가가 5억인데 제가 추가로 내야 될 돈이 1억 5천이거든요. 하늘이 무너져도 주변이 5억일 때 아무리 전세가 내려가야 전세가가 1억 5천보다는 높겠죠. 그러니까 앞으로까지도 생각했는데 위험 부담이 하나도 없는 녀석이고 돈도 들어가지 않는 녀석들이니까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돈이 조금 더 들어가겠어. 전세가가 내려가서. 이런 위험성이 있어서 이 녀석은 내놨거든요. 그런 판단들을 정확하게 하셔서
더 가치 있고 덜 가치 있고 이것보다도 내가 진짜 팔아야 된다면 팔릴 녀석,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동안 좀 위험 부담이 있겠다 하는 녀석을 내놓으시고, 부르는 가격에, 아까도 우리가 깎는 거, 제가 깎는 사람 입장이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때도 야비하다, 아니다, 어떻게 이 가격에 2억이나 더 깎아달라고 하니 막 열받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프로답게 시장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격에 너 할 거니 아니니, 이 가격엔 못하지, 그럼 못합니다 하고 깔끔하게 끝나면 되고, 이 가격이라도 팔면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 2억을 더 깎았는데도 나한테 얼마가 남지? 그래, 그 정도면 됐니? 그럼 그 정도면 됐어. 그럼 저는 못 받게 된 돈은 다시는 생각 안 해요. 내 통장에 들어온 돈, 그래서 남은 수익, 그거에만 집중해요. 그럼 충분히 만족하거든요. 예, 그런 거래였어요,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됩니까? 네. 예. 처음에 이제 오래 가져가더라도 부담되지 않을 것들. 네네. 네, 근데 그 부담이냐 아니냐를 사실은 정확하게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된다. 해봐야 돼요. 네, 네. 맞아요. 입주까지, 만약 입주를 네. 해야 되는 물건들이면 해보셔야 돼요. 네, 그때 계산해보면 전세가가. 계산 답이 나오겠지. 네, 이거는 맞아요. 나한테 큰 부담이다, 아니다. 아니다. 네. 거기서 한번 결판 나는 거고, 네. 이거는 나 혼자 결정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그렇게 결정했다 하더라도 이 물건이 시장에 팔릴 수 있는 물건이 있고 안 팔리는 물건이 있다. 맞아요, 맞아요. 거기서 팔리는 물건부터 팔아야 된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이거 너무 좋은데 이런 게가 네, 지금은 네. 안 통하고요. 네. 또 이런 질문이 이 영상 나가면, 아유, 서울 거니까 저거 팔았지 뭐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 제가 사실 서울도 내놨고 광교 신도시에 있는 역세권에 있는 녀석도 내놨고 지방 것도 내놨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놀랍게 전화 오는 녀석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녀석이 거래되더라고요. 광교권은 전화가 한 번도 안 왔어요. 가격도 되게 매력적으로 내놨거든요. 근데 서울 거 전화 여러 번 오더니 결국은 거래됐고, 지방에 있는 녀석도 가격 매력적이지만 그렇게 싸게 내는 것도 아닌데 역시 전화 몇 번 오고 집 보러 오더니 결국은 거래가 되더라. 그러니까 꼭 서울, 경기 역세권 신축이니까 그랬지는 아니에요. 시장에서 거래가 될 만한 가격인지를 보시고, 네. 아까 말씀드린 내 물건이, 이건 신축이었으니까 사실 뭐 제가 더 매력적으로 꾸밀 필요는 없었지만, 지방에 있는 그 녀석 저 내려가서 빗자루 들고 청소 제가 직접 했어요. 이제 집이 나가서 비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녀석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돼요. 매수 잘하는 법, 또 네. 매도하는 기준까지 네네. 네,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매수는 어떻게 보면 약간 기술적으로 네. 이렇게 막 하면 될 것 같은데, 네네. 매도는 뭐 예술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시장의 매도 진짜 예술 맞습니다. 매도를 잘하는 팁도 궁금하고요. 음. 또 매도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물건을 매도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매도, 뭐 부동산 좀 투자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또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뭐 간단한 것이긴 하지만, 막 저한테도 그래요. 자기 어떻게 매도하냐, 저 매도했다는 영상 뭐 이런 거에 막 물어보셔서 막 몇 군데 내놔야 되냐 이랬을 때 제가 몇 군데 내놓으셨어요 여쭤보면, 진짜 많이 내놨어요. 7군데 막 이러세요. 그럼 제가 웃으면서, 기본 50군데 내놓으셔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이니까 뭐 50을 뭐 숫자로 딱 채우지는 않더라도 40 몇 개, 50 몇 개 정도 내놓는데, 이것도 조금 바쁘시면 그냥 네이버 부동산 열어서 내 물건이 있는 인근 지역 반경 몇 킬로미터 쫙 긁어서, 소장님들 전화번호 긁어서 그냥 물건 정보를 전화 올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작성해요. 저는 내고 가능하다, 이제 가격 흥정 가능하다까지도 다 하고, 임차인이 있으면 언제까지고, 가격은 얼마고, 아무튼 뭐 수리 상태 뭐 이런 것까지 전화 올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해서 쫙 뿌리거든요. 그리고 이런 걱정도 하세요. 세상에 50군데 네이버에 올라오면 그 물건 문제 있다고 소문나는 거 아니냐. 이거 진짜 댓글 많이 달리거든요. 이제 놀랍게 제가 50군데 올려도 한 7, 8군데 네이버 부동산 광고 올라와요. 다 안 올리시거든요. 그것도 다 돈이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바로 또 답장 오시는 소장님들이 따로 있어요. 잘 받았다, 문자 잘 받았다, 뭐 오늘 물건 보러 간다. 저는 그런 분들도 이제 신경을 써요. 그때부터는 제 물건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특히 제 물건이 있는 곳 단지 내 소장님들은 주로 답변이 잘 안 와요. 왜? 지금 같은 시장에 물건이 넘치잖아요. 제 거 아니어도 많으니까 신경 안 쓰시는데, 특히 이제 스트리트 상가라고 해가지고, 왜 단지 내 못 들어오시고 바깥쪽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물건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분들이 정성을 진짜 들이세요. 제가 지난 가을부터 올 봄까지 한 3건 정도 매도를 했는데 다 단지 내에서 안 했어요.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하시면서 결국은 계약을 따내시거든요.
50군데 정도 기본적으로 내놓으시고요. 이게 임차를 줄 물건은 할 수가 없는데 내가 살고 있으면서 매도를 진짜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갈아타기 해야 되시는 분, 그런 분인 경우 자기가 팔고 뭔가 더 좋은 거 사셨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집 관리를 좀 하세요. 집은 투자자들은 그런 거 안 봐요. 저는 청소 상태, 짐 쌓인 거 안 봐요. 어차피 내가 방금 전에 보고 온 깨끗한 그 집이나 이 집이나 서류상의 평수 같으면 똑같은 건데 보통 분들은 안 그래요. 집이 깨끗하면 그 집이 평수가 1.5평이라도 더 큰 줄 아세요. 그게 뭐냐면 집은 밝고 환해 보여야 돼요. 내 집이 원래부터 남향이 아니면 더 신경 써야 돼요. 가장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조명인데 이사 갈 건데 다 LED로 바꿀 수는 없죠. 돈 얼마 안 들이기도 간단하게 집안 분위기 확 띄우는 게 식탁등만 좀 예쁜 걸로 바꿔보세요. 여자들은 별거 아닌 거예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파트는 솔직히 부인이 거의 칼자루 들고 있어요. 이 집을 꼭 해야겠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혼자 삽작삽작 투자하고 하는데 이거 진짜 내 친구들한테라도 알려줘야겠다라고 결심한 게 뭐냐면 친구가 집을 샀다는 거야. 야야야, 트나이스, 나 집 샀어. 뭐 어떤 거 샀는데 빵빵단지 몇 동 몇 호. 그래서 아니 그 옆 단지가 훨씬 좋은데 그걸 왜 샀지? 너 그거 왜 뭐가 그렇게 이뻤어? 그랬더니 그 집 싱크대가 한샘이야. 너 한샘 거 1,000만 원 넘는 거 알지? 근데 지금 싱크대 때문에 집을 골랐니?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는 장이 그렇게 좋을 때가 아니어서 옆 단지하고 별로 가격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사실 그 옆 단지는 그 좋은 학원가로 그냥 쪽문으로 나가면 되고요. 초품화에 사실 좋은 거 다 갖췄거든요. 보니까 동도 층도 관심 없어. 그 오로지 그 한샘 싱크대. 요걸 보고 정했더란 말이죠. 근데 요거를 역이용하는 거죠. 일반인들은 본다니까요, 싱크대? 그러니까 우리 집 싱크대가 분양받을 때 그거야, 알록달록. 그러면 사실 주말에 남편이랑 이거 손잡이만 돌돌돌돌 떼면 금방 해요. 시트지 사서 그냥 그것만 한번 발라줘도 어머, 이 집 싱크대 깨끗한 거 봐. 이렇게 되고 집이 엄청 좋아 보여요. 그리고 어차피 이사 갈 건데 창고 좀 버릴 짐 2월달 아시죠? 대청소하는 달. 착 정리해서 비우세요. 창고를 근데 가서 봐서 창고 딱 열는데 창고가 헐렁헐렁이고 어머나 이 집 창고도 넓은 거 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집을 좀 환하고 넓게 이렇게 좀 하시면 어떨까? 그러면 집 보러 왔을 때 인상이 딱 남아요. 아니 랭거님 여자들은 아니, 그런 거에 꽂힌다니까요, 진짜. 아니 근데 지금 걔 듣다 보니까 이분은 재개발 전문가가 아니라 이 정리정돈 전문가가 와가지고 진짜 아까 저는 정리하는 거 지금 설명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게 너무 맞는 이야기인데요. 맞는 얘기예요, 진짜. 와 식탁 등 조명 이건 강력하고요. 예, 그건 진짜 돈 얼마 안 그리고 들어요. 아까 그 네. 한샘은 뭐 지금은 이제 한샘이 엄청 인기 있지는 않지만 네네네. 그 예전에는 진짜 그쵸. 그 한샘 한 끗 차이가 진짜 컸고 그럼요. 지금은 이제 뭐 이케아 이런 걸 바꿔도 맞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또 깜빡 넘어갈 것 같고. 네네, 맞아요. 근데 이제 팔집이니까 이케아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네, 시트지만 깨끗하게 작업해놔도 네. 그냥 첫인상에 훅 가요, 사람들은. 중요하다. 저도 같은 단지에 있는 매물들을 여러 네. 개 이렇게 매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네네. 이제 그랬을 때 그냥 요 동에 있는 거 몇 층, 요 동에 있는 거 몇 층, 그거 다 주세요 해가지고 네네네. 쭉 매입을 할 때 제가 물건 다 봤잖아요. 네네. 봤는데 A 물건은 뭐 기존에 뭐 의사 선생님이 썼었는데 집이 환하고 또 네네. 젊은 분들이 써서 그런지 네네. 느낌이 너무 좋고 네. B 물건은 그렇지 않은 게 너무 이게 똑같은 단지에 똑같은 네, 맞아요, 아파트인데 맞아요. 불구하고 비교가 너무 많이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집을 처음 살 때 한 번 봤잖아요. 네. 그 이후로 한 번도 거의 갈 일이 없는데 네네. 지금도 지금도 그 이미지가 정확하게 남아있거든요. 이 집은 맞아요. 깔끔하고 밝고 너무 완벽했고 이 집은 어떻게 이렇게 뭐 어수선했지? 네, 심지어 맞습니다. 이렇게 그 현관도 그거 문잡이부터 뭐가 테이프 붙여져 있고 느낌이 이상했거든요. 맞아요. 그게 A가 이상하면 B, C, D 다 이상한 게 공통적으로 있더라고요. 네, 그 맞습니다. 집에. 아, 야, 그거는 진짜 큰 것 같다. 그게 바로 다 가격에 또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집이 있을 때 이게 네. 1,000만 원 비싸도 네네. 이거 콜 네, 맞아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실제 그 금액 따져보면 얼마 별로 아니거든요, 진짜. 그리고 집이 좀 지저분한 거는 입주 청소 뭐 50만 원? 60만 원이면 해결되는데 그때 실제 매매 가격에서 1,000만 원 차이 나도 그 집이 훨씬 좋아.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네. 오늘 영상이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그래도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